바다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는 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어젠다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입니다. KMI는 세계 해운항만 산업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 전략 연구를 위해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최초 설립되어 1989년 해운산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거쳐 1997년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던 해양 및 수산 정책 분야 연구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미래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한 KMI는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구 활동과 성과는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 수립의 기틀을 다졌음은 물론 세계 5대 해양 강국 진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합연구 분야에서는 심해지는 해양수산 분야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적시에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산업의 발전 및 국민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과 남극, 독도에 대한 정책 연구는 물론 중국의 해양수산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국가 해양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연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해양 관련 법률 제정,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관리, 그리고 해양 관광 및 문화 진흥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돈 버는 수산업 만들기 및 건강한 수산 먹거리 문화 조성 등 수산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신수산 정책 수립,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수출 증대 방안 연구 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세계해운 조선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해운금융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IMO의 해사 안전과 환경 규제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해상교통 선진화 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및 해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 시스템 구축, 항만 클러스터 도입, 그리고 해외 항만 개발 전략 등의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 및 물류 루트를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만과 물류의 융합을 통한 선진화와 지역 항만 도시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MI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시장의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분야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관측센터는 위성 영상 및 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 가공된 관측 정보를 어업인과 유통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물의 합리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설치된 FTA 이행지원센터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어업인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분석센터는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시장 개척에 필요한 국가별 품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세계 해운 경기 예측과 시황 정보 제공,
KMI 운임지수 개발 등 정부의 해운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해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만 수요 예측센터는 세계 경기 변동에 따른 항만 물동량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국가 항만 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KMI는 세계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WC, 독일 ISL 등 해양수산 선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UN 에스캅, FAO, 햄시, WMU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의 선진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러시아, 중국, 미얀마 등의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 협력 연구 거점을 확대해 감으로써 연구 역량 국제화는 물론 해양에 관한 글로벌 연구 의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 산업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해양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나라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 해양 어젠다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연구의 글로벌 허브 KMI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요, 어제 시작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간 이어집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금일 일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채용 설명회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채용 설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라이브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보고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재개발실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홍다은 전문사무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무원님, 오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흔한 정보 말고 그보다 더 고급 정보들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이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입사 지원 준비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해서 이제 더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셨던 그 자료 먼저 보고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희 기관 소개와 주요 업무 및 인재사항, 그리고 2022년 채용계획과 직종별 채용 절차,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 및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 설립을 시작해서 97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15년에 이제 부산 동섬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 청사는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라고 해서 부경대 용당 캠퍼스 안에 센터를 이제 추가로 이제 개소하여서 일부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개 본부와 2개의 부, 그리고 별도의 지원단과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구부원장님과 경영부원장님 밑에서 이제 연구부서와 행정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부별 3개의 실센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부는 2개의 실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조사연구 기능과 정부 위탁사업 수행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외 국내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 비교 연구, 그리고 국제물류 및 복합 운송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과 정부 부처 등과의 공동 연구와 연구 용역 수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수산정책사업본부를 위주로 하여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수산물 관측 사업이나 FTA 이행 지원, 그리고 해외 시장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정부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서에도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및 전문 지원기관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믿고 함께 나아가는 인재. 주요 역량으로는 배려와 존중, 협력, 소통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된 마음가짐과 고차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인재입니다. 세부 역량으로는 성실성, 그리고 분석적 사고, 그리고 종합적 사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관통하는 국제적인 시각과 다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입니다. 국제적 감각과 적극성, 그리고 융합적 사고 등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채용 분야와 지원 자격입니다. 먼저 연구직의 경우 저희가 공고가 나갈 시 세부 분야와 전공을 나가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보유자, 석사는 석사학위 보유자고 추가로 어학 기준이 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직의 경우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무원의 경우 고졸 이상, 그리고 행정원과 전문사무원은 학사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석사와 마찬가지로 어학 기준을 별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 무기계약직으로 분류되고 전공과 학위 제한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화나 경비 이런 직종에 따라서 세부 우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인턴은 저희는 연구 인턴과 행정 인턴 나눠서 채용하고 있고요. 연구 인턴은 해양수산 관련 전공을 한 학사 이상, 그리고 행정 인턴은 전공 무관한 고졸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보시면 장애인과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지역 부산 인재에게는 서류 전형 가점 또는 필기 전형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원 인턴 수료자에 한해서는 그 수료 후 1회에 한해서 서류 전형 면제 또는 필기 전형 가점을 주고 있고요. 모든 전형에 있어서 연령 및 성별은 제한이 없으나 저희 개발원 정년 60세 이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에 어학 성적 기준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직 같은 경우는 3월 지금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4월 현재에도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요. 석사 어촌 연구 부분으로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월과 10월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박사랑 석사라든지 세부 전공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직의 경우는 이게 저희 원이 연구기관이다 보니 좀 연구직에 비해서 이제 채용 빈도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다만 올해 10월에 추가로 한 명을 모집해서 이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분야는 일반 행정 또는 전산 직종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휴직자나 이렇게 전담 사업 발생 시에 수시로 이제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이 지금 5월 공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월 공고 진행 중이고요. 마감일은 4월 22일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종별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연구직, 행정직 무관하게 모든 인성 검사는 면접 전형 대상자를 위주로 이제 면접 전형 참고용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합격자는 이제 서류 진위 확인, 결격 사유 확인 후에 이제 최종 합격 통보가 됩니다. 먼저 연구직 박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후에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석사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대신 박사 면접 전형 같은 경우 박사 학위를 논문 발표를 하는데 이제 영문으로 발표와 이제 PPT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석사는 국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서류를 적부 심사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행한 후 면접을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차 면접의 경우 상황 발표 면접으로 주어진 실무 상황에 대한 본인 의견 발표 후에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요. 2차로 경험 면접에서는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본인의 경험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기 채용을 하면서 결혼 발생 시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니까 좀 채용 홈페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로 안내드릴 사항은 앞에 가점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저희 내부 기관으로 복리 후생 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학기술인 공제회 그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출퇴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원 청사에는 체력 단련실과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고요. 개인 복직 카드, 뭐 휴가, 휴직,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용 홈페이지나 이제 본인에게 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떨리셨나요? 네, 너무 떨리네요. 자, 이제 자료를 토대로 또 궁금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 텐데요. 네. 먼저 채용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구직의 경우에 네. 석사 이상 학력자만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규직, 연구직 채용에 있어서는 사실 변동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직의 경우 저희 업무에 따라서 학사 이상으로 공고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인턴 중에 연구 인턴의 경우 이제 학사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이신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가 공고 예정이 10월에 있는 것으로 연구직의 경우 네.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하반기 그 공개 채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런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시 채용이긴 한데 저희가 증원 인력이나 이제 정년퇴직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3월, 5월, 10월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 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정규직 사무 행정직의 경우에 지원할 때, 네. 그러니까 어학 점수 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등급이 좀 나눠진다던가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행정직에서 어학 기준은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그 이후 전형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청년 인턴의 경우에 기간제 형태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몇 개월 정도의 기간제 형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매년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청년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인원이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채용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공고 중인 걸 채용을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입사해서 아마 12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6개월 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제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체험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수료 후에 저희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이제 가점 사항으로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그죠? 그리고 중점적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네, 저희 해양, 수산, 해운, 항만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해양 안에서도 해양 정책과 공간 그리고 독도까지 네. 이제 저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연구 보고서나 영상 보고서 같은 것들도 다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이제 보고서 등을 찾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가 좀 많아야지 또 자신이 갈 길에 내가 그 역량을 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에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유용한 경험이나 지식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행정사무직의 경우 이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직무에 대한 직무 지식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필기 전형에서 10배수로 이제 면접 전형 대상자가 가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으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이제 조금 면접 전형 대상자 거르는데 이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주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게 딱히 공공기관 경험이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해왔던 이제 정립해왔던 가치관이나 이제 나의 그 업무에 있어서 태도 이런 것들을 지원서에 녹여내고 면접 시에 이제 잘 얘기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구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관련 분야여야 하겠지만 네. 행정직의 경우에도 전공이 중요한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저희 행정직은 아예 전공 무관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부터도 이제 전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다운 사무원님도 비전공자인데 네. 지금 입사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산 지역 출신들에게 가점이 있는지, 부산 지역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서 이전 지역 이제 인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있고요. 행정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적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서 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에서. 네. 그럼 그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긴 하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거해서 3.6% 장애인을 의무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혹시 장애인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저 일단 내부적으로 의무 고용 비율은 준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채용 시에 각 모든 전형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제한 경쟁 채용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건 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아까 뭐 면접 검사 그리고 인접 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서류 전형 통과 후에 필기 전형이 시행되고요. 네. 필기 전형 종료 후에 이제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 일정을 안내하면서 면접 일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면접도 뭐 보통 토론 면접도 있고 임원 면접도 있고 뭐 면접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실무 상황에 대한 발표 상황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원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어떠한 실무 사항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2차 면접에서 이제 거의 저희 지금 임원 면접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본부장님들 여기 주요 인사들이 오셔서 이제 지원서를 기반으로 이제 경험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자와 다대 일로 네,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는 다대 1로 면접하고 있습니다. 다대 다는 사실 이게 좀 같은 조 들어가는데 복불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대 1은 최대한 자신의 그런 역량과 끼를 좀 보여드리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죠? 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실제 연구직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요게 사실 박사와 석사 그리고 기간제에 따라서 사실 좀 세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배수 정도? 그러니까 저희 박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5배수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10배수를 네. 채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수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야별로 좀 상이해서 그렇죠. 네, 이걸 좀- 어떻게 뭐 딱 경쟁률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사모님은 입사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는 18년도에 입사를 해서 네. 이제 횟수로는 5년 차고 네. 좀 4, 5년 정도 네, 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당시에 입사를 할 때 분명히 자소서를 쓰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자소서를 썼다라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해에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지원서에 좀 적었고 네. 이제 그 면접을 할 때도 뭐 기관에서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감 없이 사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니까 이제 면접위원들도 다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위기라서 진짜 정말 본인이 느꼈던 그 생각과 의견을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인턴이라면 우리 개발원의 인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채용 중인 청년 그 인턴이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체험형으로. 네. 여러분 지금 이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잘 보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1년 8월에 제2차 정규직 행정직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행정직에 필요한 직무 기술서는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 지금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 외에 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저희 직종별로 직무기술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누구나 그 면접을 앞두고 긴장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 사무원님은 그 당시를 회상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긴장을 풀었어 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긴장하고 계시긴 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면접이 제일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멍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이제 더 편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했던 사소한 것들이라도 편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이제 피력하면 이제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배의 입장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그야말로 노하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하실까요? 사실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면 이제 보통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뭐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랑 페이스북 등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소식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뭐 유튜브 채널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오늘 2시에는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채용 설명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끝으로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